안녕하세요. 한인가정상담소의 김선희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저희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내가 섬기고 있는 신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A입니다. 저는 제 전 남편을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오랫동안 해왔던 배우자 기도 후에 만난 사람이라서 너무나 확신을 했었고 또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라 제 선택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너무나 좋았어요. 같이 교회도 다니면서 봉사도 했고요.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고 이 사람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화를 내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그게 또 신체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항상 맞고 나면 온몸에 멍이 들어서 교회를 가거나 밖을 나갈 때 긴 팔, 긴 바지는 필수였고요. 또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기도 했고요. 교회에서는 제가 무슨 봉사를 하던 옆에 딱 붙어서 항상 도와주는 척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계속되는 폭력에 제가 우울증 같은 증상을 갖게 됐고 심리 상담을 하다가 가정폭력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사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잘 알아채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잘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을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조금 해볼게요. 놀랍게도 가정폭력은요, 표면 위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부분 가정폭력을 행하는 가해자 분들은 밖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요, 어떤 분이 날씨에 맞지 않게 옷을 입는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목폴라티에 아니면은 긴팔에 긴 바지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 내지는 몸에 자잘자잘한 상처들이나 멍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너 그거 뭐야? 너 웬 멍이야? 무슨 상처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너무 칠칠 맞아서 내가 좀 넘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상처들이나 멍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긴다라면은 조금 알아보고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외출이 불가능하거나 그리고 모든 일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상당히 없거나 외출을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필요에 따라서 외출을 하더라도 외출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상대방한테 어마어마한 전화를 받는다거나 문자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대충 보면요, 이분들 참 사이가 좋다. 내지는 이분이 남편 혹은 아내분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정폭력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개인이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불안해 보이는 경우 내지는 우울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가정폭력을 겪으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자녀가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느 통계에서 봤는데요. 생후 6개월 된 아이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지는 한 부모를 향해서 항상 걱정을 하거나 보호하려고 할 때 가정폭력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gut feeling이에요.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직감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혹은 성당에서 아니면 섬기시는 종교단체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저 둘 뭔가가 조금 오묘한데? 뭐지?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가 이상해. 저 둘의 그런 관계가 뭔가가 이상해. 물론 이게 다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면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내지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다라면 좋고요. 만약에 나의 직감이 그리고 나의 의심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어떤 피해자분이 교회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멍도 있고 이런 심텀들이 다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다 보이는데 가족관계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가정폭력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시고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너무나 당연히 드러나 있는 그런 것들도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런 것도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계시거나 종교단체를 섬기시고 있는 종교 지도자 분들께서 가정폭력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오늘은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는 신도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종교 지도자로서 어떻게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